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금일간 병원형 관성 작용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천간지지로 관성이 들어오는 병원년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병원년이 찾아오죠. 이 화기운, 관성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활용하는 게 좋은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금일간 병원형 관성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 병원년 전반적인 양상을 좀 살펴보죠. 이 바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환경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작용이 조금 서서히 보일 수가 있어요. 뭐 복직을 준비한다. 아니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떤 학위를 준비하거나 그거를 준비하는데 돈을 이미 좀 투자를 했고 또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막 시작하기 전 단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초보다는 4월, 5월 되면서 좀 더 바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승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런 사람들도 그 승진이 보통 연초보다는 약간 4, 5, 6, 7 요때 갈수록 그 기운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환경의 흐름이 이렇게 쉴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고 나를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관성이 들어오면은 또 천간지지로 보통 이제 천간으로 오거나 지지로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같은 기운이 천간지지로 올 때는 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천간보다는 지지에서 오는 게 나한테 보다 더 그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좀 안 좋은 쪽으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간지지로 같이 온다라는 거는 이 운의 흐름이 내가 원치 않더라도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우주가 내리는 어떤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직업적, 뭐 결혼운, 건강적, 시험, 서류적으로 좀 나눠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직업적으로 보면은 좀 괜찮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직을 준비한다, 승진을 준비한다, 아니 복직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휴식하고 있다가 그러면은 이 복직을 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지금 몸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닐 겁니다. 지금 상태가 복직인데 생각은 나지만 내 건강이 한 지금 65% 정도 호전이 됐거나 한 70% 정도 호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불안감이 있죠. 복직을 할까 말까 안 하는 게 낫나 내년도 또 쉬어야 되나 쉬기엔 너무 조금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이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지금 갈등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업운이라는 운, 큰 운으로 봤을 때 이직, 승진, 명예운 쪽으로는 괜찮은 기운이 감도는 병원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해요. 내가 관운이 들어올 때쯤에 더 이력서를 가꾸고 더 이력서를 만원회사에 내고 이러면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것도 이 이직운을 활용하는 한 방법이에요. 그 애정 결혼적으로는 어떨까요? 관계적으로. 특히 여자의 경우 관이 들어오죠. 관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결혼한다 이건 아니에요. 관이 들어오는데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그냥 직업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직업으로 드러나느냐, 건강으로 드러나느냐, 관계에서 드러나느냐가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한테 카톡 라이프 사주로 어, 보다 좀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개인차가 나요. 같은 경수를 주죠. 술토, 인목 있는 사람들 있죠. 경인, 경술에 해당이 되잖아요. 단식적으로 보면 그 인호합되잖아요. 인호술 되면서 이 애정운이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경술일 줄 알고 다 결혼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게 직업이라던가 건강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영감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해석하기에는. 그렇지만 단식적으로 봤을 때는 애정운이 올라간다고 명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 결혼을 할까? 상대가 나올까? 언제쯤 있을까? 그 내 파트너가 아니면은 결혼을 꼬리할 수가 있을까는 개인 사주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국에 식상이 많은 구조 있죠. 수기운.
예를 들어서 경자일주인데 막 임수, 개수 막 이것저것 다 있어요. 4개, 5개, 6개씩 되는 이렇게 식상이 많은 구조는요. 남자 인연이 좀 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내 인물이 훤칠하고 예뻐서 주목은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성격적으로 내가 조금 살갑지 않은 말을 한다거나 이 관계적으로 내가 이게 인연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경자일주인데 식상이 많아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연이 아닌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막 결혼하고 싶은 발동이 막 증대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상대방 사주 궁합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그냥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감정으로 결혼을 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관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결혼하자는데 내가 나이가 찼으니까 32살 정도 됐으니까 결혼 빨리 하고 싶어. 관성이 왔어. 사주를 너무 그 고지고대로 이렇게 활용해도 문제예요. 그 관이 온다고 내가 남자를 만날 수는 있지만 내가 인물도 좋아. 얼굴이 막 옷도 잘 입고 남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요. 외모적으로. 근데 남자를 만났는데 그때는 좋았고 사랑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딴판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면은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식상이 많으면 내가 좀 더 못 참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이러면 남자들이 또 못 참죠. 그런 거. 그래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1, 2년 뒤에.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적으로 어떨까요? 일단은 조심해야 되죠. 특히 5월에서 9월 사이 있죠. 양력으로. 그 화균이 많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화급금 돼서 특히 원국에 관성이 많은 사람 있죠. 화균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원국에 화균이 많고 여기서 경우울주인데 화가 막 천간지지 막 서너 개씩 돼요. 근데 식상도 없고 비겁 인성도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 출입이 잦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호흡기, 대장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꼭 호흡기, 대장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속으로 될 수도 있고 위장 질환으로 올 수도 있고 갑상선으로 올 수도 있고 그 심장으로 올 수도 있어요. 특히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리고 주요 수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내가 건강검진을 요 시기에 5월에서 9월 사이에 했는데 암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운기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는. 그래서 특히 지금 조금 내가 지금 골골대고 있다. 병이 안 좋은데 내가 지금 화기운이 많은데 골골대고 있는데 내년이 두렵다. 건강검진을 자주 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서라도 요 시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건강검진을 자주 하고 치료를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해서 빨리 낫는 호전시키는 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목적이 다 다릅니다. 목표가 다르죠. 현실적인 목적을 저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주요 수술 수도 있다. 특히 5월에서 9월 사이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시험, 학업은. 시험 학업운으로는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기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안정이 돼가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 모든 경금일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내가 지금 사회적인 입지가 안정이 된 사람들 있죠. 특히 오히려 더 높은 학위를 원할 거예요. 뭐 석 박사를 지금 시작할 수도 있고요. 내년부터 지금부터 막 알아보고 아니면 지금 뭐 합격을 했을 수도 있고 대학원에 박사 코스에 그리고 자격 면허에 대한 그 열망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나 이 시험을 보고 싶다. 내가 뭐 의사인데, 나는 의사에서 이쪽 어떤 자격, 특정한 분야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 요리사인데, 나는 이제 한식 요리사인데 양식을 좀 더 연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자격을 커리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발동하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뭐가 없을까?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시기예요. 시험, 뭐 자격 면허를 하는데 그리고 요 시기가 이 을사년도 그렇고 병원년도 그렇고 정민년도 그렇고 뭔가 시험을 내가 학위를 취득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에 아주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그럼 서류 계약적으로는 어떨까요? 편관이 들어오면은, 특히 편정관이 같이 들어온다. 이거는 계약서를 많이 살펴야 됩니다. 법적인 어떤 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되고, 특히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내가 운이 안 좋잖아요. 지금 내가 현재 삼재예요. 삼재인데 그 사주에도 막 관성이 많아. 사주 구조가 썩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부동산 계약을 해. 근데 이 터도 이상한 터로 가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계약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자기 상황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술일주인데 삼재에 걸렸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삼재인데 지금 대운도 안 좋아. 그런데 부동산 계약을 내년 뭐 한 5월에 한다고 봐요. 이러면 잘못된 계약이 되거나 터가 좋지 않은 집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풍수적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집터가 좋다, 그저 그렇다, 흉지다, 뭐 귀신이 사는 집이다. 다 나와요. 근데 이거는 명리학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조금 영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퀄리티는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뭐 같은 뭐 LG 자이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모든 호수가 다 똑같질 않습니다. 그 질이, 퀄리티가 다 달라요. 같은 아파트인데도 5천만 원, 6천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터의 클래스가 달라서입니다. 저는 실제로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어떤 터는 완전 흉지, 사람이 살면 안 되는 터인데 그거는 그 조금 저층에 위치해 있는데 어, 그런 터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좀 고꾸라지는 그런 터이고 또 조금 상위층에 위치한 터는 한 4천만 원이 높은데 너무 좋은 터예요, 거긴 또. 같은 빌딩인데도. 근데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 자체가 조금 낮잖아요. 3, 4층으로 되어 있는데도 호수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보고 이사를 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도요. 계약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재정 손실이 따를 수도 있어요. 탈재가 따를 수도 있는 병원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관성을 다루는 방법,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근데 병원년이라는 시기는 바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환경일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편치 않지만 생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생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직업적으로 봤을 때, 관계적으로 봤을 때 관성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맞지 않는 좀 이상한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 사주도 꼭 봐야 돼요. 꼭 보고 그리고 궁합도 살펴야 됩니다. 건강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특히 호흡기 대장. 그렇지만 이제 시업, 학업적으로는 괜찮은 기운이 감도는 시기이고 또 서류, 법적인 문제 이런 게 좀 따를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는 게,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